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 주얼리 트렌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주얼리 트렌드 키워드는 총 5개입니다. 1. 보호시크 2. 내추럴한 소재의 사용 3. 강렬한 컬러와 대담한 디자인 4. 레이어드 스타일링 5. 지속 가능한 주얼리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보호시크입니다. 보호시크란 단어는 작년에서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보헤미안과 시크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트렌드는 패션 전반에서 옷, 액세서리, 주얼리 등 전체를 아우르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호시크라는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주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로맨틱하고 우아한 페미닌한 요소들의 룩 안에서 주렁주렁 빈티지한 주얼리들을 함께 착용을 해줘야 보호시크 무드가 완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넣어본 트렌드 키워드는 보호시크입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얘기할 브랜드는 클로에인데요. 작년부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클로에가 보호시크 트렌드를 이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룩을 보시면 그냥 올 화이트에 페미닌한 착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골드 컬러의 주얼리들을 귀걸이며 목걸이며 막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딱 보헤미안 무드가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 팔찌도 막 여러 개가 감겨있는 듯한, 그리고 컬러풀한 원석이 딱 포인트 역할을 해줘서 보헤미안 무드가 보여지고요. 2번, 3번 사진도 그냥 딱 떨어지는 간결한 목걸이가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주렁주렁하게 매달고 있는 그의 보헤미안 무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룩들도 주얼리가 보호시크 무드를 연출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에트로인데요. 에트로도 이국적이면서 자유로운 보헤미안 무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인데, 앞서 보여드린 클로에가 좀 더 여리여리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에트로는 좀 더 강렬한 느낌? 우선 컬러에서도 빈티지한 느낌? 보헤미안 무드가 느껴지는데, 여기에서는 주얼리가 좀 더 볼드하면서 강한 그런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비즈가 쭉 연결된 목걸이나 컬러가 강한 원석이 세팅된 주얼리가 딱 빈티지한 보헤미안 스타일에 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딱 이 아이템이 특히나 더 보헤미안 무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마침 제가 차고 있는 이 목걸이도 그걸 의도한 거긴 한데, 이거는 몇 년 전에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샀던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H&M에서 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호시크 트렌드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작은 아이템부터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자벨 마랑입니다. 이자벨 마랑도 워낙에 이런 무드? 빈티지한 분위기와 과하지 않은 그런 보헤미안 무드가 잘 느껴지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보호시크 트렌드와 딱 어울리는 그런 주얼리들을 볼 수 있었고요. 2025년 SS쇼에서도 자유로운 보헤미안 느낌? 그런 룩들과 어울리는 주얼리들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목걸이를 보시면 이런 깃털 장식? 이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걸이에도 사용을 해서 주얼리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보헤미안 무드가 느껴지게끔 해줬고, 빈티지한 느낌의 목걸이 2개를 이렇게 레이어드 해준 것도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건 그냥 티셔츠에 이렇게 착용을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 주얼리 트렌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브랜드들 쇼를 쭉 보면은 생각보다 주얼리가 거의 안 보이는 브랜드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자벨 마랑 쇼가 저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주얼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보여서 저는 더 재미있더라고요. 다음은 랄프 로렌인데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휴양지와 일상의 딱 그 중간의 느낌? 그래서 더더욱 이 룩에서 주얼리를 빼면 정말 데일리로 입을 법한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호시크 트렌드에서 주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짐머만에서도 보호시크 트렌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몇 번 감아서 축 늘어뜨린 목걸이, 그리고 이런 깃털 장식 이어링 등 보헤미안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주얼리들이 많이 보였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추럴한 자연의 소재를 활용한 주얼리입니다. 이번 키워드도 앞서 말씀드린 보호시크랑 연결되는 그런 무드일 수 있는데요. 금속 외에도 나무나 돌 등 자연의 소재에 좀 더 집중을 한 듯한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이번 시즌에 종종 보이더라고요. 생로랑에서도 굉장히 볼드하면서 이런 우드와 레진을 사용한 목걸이를 선보였고요. 이자벨 마랑에서 선보인 이 독특한 목걸이는
버팔로 뿔을 펜던트로 해서 제작한 그런 목걸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진몸 안에서도 이렇게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주얼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보헤미안 무드, 보호시크 트렌드와 연결되는 느낌이죠. 자개나 진주 이런 소재는 원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갈하게 커팅된 그런 가공된 나석들보단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이번 키워드에 추가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키워드는 강렬한 컬러와 대담한 디자인입니다. 이 키워드는 아마도 코로나 이후 쭉 이어져 온 그런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딱 봤을 때 강렬하게 눈에 띄고 큼직한 사이즈감, 볼드한 디자인들이 런웨이 룩들에서 많이 보였어요. 먼저 아크네 스튜디오 런웨이 룩부터 살펴볼게요. 정말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뱅글인데요. 이 뱅글은 쇼 중간중간 다양한 컬러로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심플하지만 볼드한 사이즈감의 그런 제품들로 연출을 해줬고요. 작년에 이어 이런 볼드한 커프 브레이슬릿은 이번 2025년 주얼리 트렌드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하나만 착용해도 강렬한 존재감이 있지만 이번 생로랑 룩들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함께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르메스도 깔끔하지만 딱 볼드한 포인트가 되는 이런 뱅글들. 보니까 뱅글 두 개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준 것 같아요. 깔끔한 일자 외형에 약간 스터드 형태가 나는 그런 디테일이 있네요. 디올은 이렇게 목에 딱 붙는 초커 스타일의 넥크리스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화려하거나 큰 사이즈의 펜던트가 달려있는 그런 목걸이를 많이 연출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구찌에서는 룩 전체적인 컬러와 맞춘 듯한 이런 초커 스타일의 목걸이와 뱅글이 꾸준히 보였고요. 같은 디자인인데 컬러를 다르게 해서 룩의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볼드한 주얼리들도 있었습니다. 드리스 반 노튼에서 보여줬던 주얼리들은 다소 유기적인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들이었는데요. 그걸 펜던트화하기도 하면서 자세히 보면 디테일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무드가 이어지는 그런 유니크한 넥크리스로 룩에 포인트를 더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버사이즈의 목걸이들을 착용해서 룩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역시나 화려함 그 자체인 돌체앤가바나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이어링이 런웨이 룩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었어요. 다음은 사이즈감이 막 크진 않지만 과감한 컬러로 포인트를 준 그런 룩들이고요. 귀걸이도 이렇게 큼직하게 목걸이랑 팔찌, 귀걸이 막 주렁주렁 연출해주는 그런 룩들도 보이고요. 발렌티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룩들과 함께 주얼리들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존재감 확실한 귀걸이로 연출해주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드하면서도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구찌의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이번에 발렌티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 특유의 유니크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나 약간의 키치함이 더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음 트렌드 키워드는 레이어드 스타일링입니다. 요건 아마 2025년 주얼리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가장 리얼웨이에 가까운 이미 많이들 손쉽게 시도하고 계실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팬디의 SS 시즌 룩 디테일 컷들을 보니까 이렇게 반지를 여러 개 레이어드해서 껴줬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런웨이를 보시면 가방에 좀 더 다양한 디테일, 패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눈길이 확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링을 다양하게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준 것들이 디테일 컷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룩 전체를 보면 잘은 안 보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또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반지뿐만이 아니라 팔찌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께감의 제품들로 함께 레이어링을 해줘서 더 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리고 에르메스에서도 아까는 뱅글 팔찌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디테일 컷을 보시면 아마도 가죽인 것 같은데요. 반지 여러 개를 손가락에 정말 많이 레이어링을 해서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던 미우미우의 이 벨트 레이어링. 가죽 벨트랑 웨이스트 체인 벨트를 함께 여러 겹 레이어링 해줬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소재로 된 이런 다양한 텍스처의 제품들이 함께 있어서 좀 더 유니크하고 예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샤넬은 원래도 이렇게 목걸이 레이어링을 많이 보여줬던 브랜드라 유니크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디테일의 제품이 있는지 길이감은 어떻게 조절을 해서 레이어링을 해줬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팔찌도 뱅글과 체인 팔찌를 이렇게 함께 레이어링을 해서 연출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카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감의 뱅글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막 겹쳐서 착용을 해줬고요. 진주 소재의 주얼리가 많이 보였던 모스키노에서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여러 겹 연출을 해주거나 또는 좀 더 자유분방하게 착용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포인트를 더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에서도 목걸이를 이렇게 존재감 강하게 레이어링해서 룩을 연출해줬는데요. 뭔가 길고 짧게 길이감을 조절해서 착용했다기보다는 비슷한 길이로 여러 개 뭔가 빡 존재감을 주는 식으로 그런 레이어링을 선택한 것 같아요. 톰포드는 앞서 보여드린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과하지 않은 그런 레이어링을 선보였고요. 발렌티노에서 보여준 이 레이어링은 진주 목걸이를 여러 줄 착용해주거나 거기에 다른 소재의 목걸이를 함께 레이어링해주는 식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컬러와 비드 또는 장식이 연결된 목걸이를 여러 개 레이어링하고 긴 펜던트 목걸이를 또 함께 착용해주면서 굉장히 볼드한 존재감 있는 레이어링을 연출해줬습니다. 앞에 보호시크 키워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보헤미안 무드가 목걸이를 주렁주렁 막 여러 겹 착용하는 게 그런 무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얇아도 여러 개 걸쳐서 레이어드를 해주거나 또는 뱅글을 여러 개 겹쳐서 착용해주는 것도 보호시크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방시에서도 같은 반지를 이렇게 여러 개 착용을 해주고 비베타는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굉장히 볼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줬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주얼리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는 요즘 주얼리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재활용된 소재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작이 된 그런 주얼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 제품의 수요가 높아진 것도 가격이나 접근성 면에서의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착용하는 이의 윤리적 소비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속이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채굴하는 산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작업하는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급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 공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리사이클 제품을 통해서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 먼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출시한 비 마인드풀은 루이비통에서 스카프를 만들고 남은 실크를 사용해서 제작한 리사이클 액세서리 및 주얼리입니다. 헤어핀이나 헤드밴드 같은 헤어 액세서리, 그리고 팔찌나 목걸이 등의 주얼리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요. 남은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어도 패턴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서 더욱 유니크한 것 같아요. 패션에서 주얼리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영상으로 함께 살펴본 이번 트렌드들을 내 평소 일상에서 나의 패션에 어떻게 적용해볼지 고민해보는 그런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저도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에 반영을 해볼 것인지 고민해보면서 앞으로 영상으로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이는 하루 되세요. 안녕!